자, 4번 배임수재죄입니다. 자, 배임수재죄는 여기 보듯이 2020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개정된 것을 반영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법 좀 보죠. 자, 357조 1항입니다. 자, 역시 주체는 타인 사무처리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임무에 관해서 자, 부정한 청탁이 구성요건 요소입니다. 이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배임수재죄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객체는 재물, 그 다음에 이익. 자, 그 점에서 뭐하고 달라요? 배임죄하고 다르죠. 객체는 재물 또는 이익이다. 그리고 취득, 그쵸? 취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취득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발생이 없어요. 자, 그 점에서 역시 이 손해 발생은 배임죄와는 달리 없다. 취득하면 기수가 됩니다. 자, 근데 조문 잘 보세요. 자, 조문을 보시면 타인 사무처리자가 취득하면 기수 또는 제3자 나오죠. 제3자가 취득하면 기수가 되는데 이 제3자라는 것이 이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 원래 없었는데 개정이 되어서 추가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하고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저기 그 뇌물죄하고 좀 보셔야 돼요. 뇌물죄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자, 배임수재죄 그 다음에 뇌물죄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단순수뢰가 있고요. 사전수뢰가 있죠. 사후수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3자 뇌물공여죄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배임수재죄는 요 조문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단순이라고 봐야 되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사후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전 배임수재죄, 사후 배임수재죄, 뭐 제3자 그쵸?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었단 말이죠. 없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요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요 제3자이죠. 3자라는 것이 일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처벌할 수 없었던 그 법의 흠결을 제3자를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밑에 몰수 추징도 마찬가지죠. 범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몰수 못하면 추징한다. 필요적 몰수 추징이라고 하는 것들 총론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답니다. 한다. 미수처벌하고요. 자, 성격 보시면 자, 뇌물죄에 상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이라면 뇌물죄가 되고 공무원이 아닌 타인 사무처리자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자, 주체 타인 사무처리자만 되기 때문에 진정신분범이 됩니다. 자, 주체를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타인 사무처리자만이 주체가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갖지 아니한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인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또 그러한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담하면 그때 한해서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지? 형법 33조죠? 33조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에 근거해서 이 신분자에게 가담했다면 33조 본문에 따라서 그 비신분자도 그 신분을 얻어오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총론 시간에 설명했던 것이고. 자, 판례 볼까요? 판례가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배임죄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잘 숙지하시고 보셔야 돼요. 재산상 사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상 사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배임수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주체를 보시게 되면 담당 가요 PD 옛날에 돈 엄청 벌었어요. 그들에서 깜빵도 많이 갔는데 그거는 뭐죠? 빙산의 일각이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점포임대 관리업자, 병원 의사들 마찬가지고요. 대학 교수, 은행장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한번 해보시면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자, 뭘 좀 돈을 좀 찔러줘야지 뭐 일감 주고 막 그러는 것이 진짜 많고요. 자, 밑에 8 보죠. 타인 사무 처리자라고 하는 것은 밑에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죠? 권한이 있을 필요도 없고 포괄적 사무일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포괄적일 것도 요하지 않는다. 된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만 한다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법령 규정, 뭐 법률 행위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사무관리까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보통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계약을 포함한 넓은 의미죠. 그렇죠? 자, 판례 보죠. 자,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자가 비로소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자, 현실적 담당 동그라미. 그때는 배임 수재죄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판례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판례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요 1번 보세요. 1번. 자, 타인 사무처리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면 그때는 주체가 안 돼요. 여기서는 그 사전수뢰죄가라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뇌물죄 같은 경우는 사전수뢰죄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있지만 배임수뢰죄는 사전 배임수뢰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자, 그 청탁에 관해서 임무를 현실적 담당하지 않았다면 타인 사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담당하게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뜻이고. 자, 다음 가요 PD 나와 있지? 주체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PD죠? 주체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사도 되고요. 업무과장도 됩니다.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된다면 이 사람도 될 수가 있다. 자, 지점을 운영하는 자지 지점장입니다. 주체될 수 있고요. 자, 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이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자, 타인 사무처리자만 됩니다. 자기 사무 안 되죠. 그렇죠? 자, 총대가 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는데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지지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총대 자신의 임무 아닌가? 자시 사무잖아.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해서 이 총대가 그래서 돈을 받고 야를 지지해 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지할까 말까는 타인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라는 거죠. 그래서 배임죄 수재죄가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총대가 돈을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누구를 지지해줄까 말까는 그건 나의 사무이기지 타인 사무가 아니라서 배임 수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됐고 객체는 재물 또는 이득이다 했고, 자, 임무는 행위는 임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본래 사무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네. 본래 밀접한 관계, 고유한 권한, 보조기간 다 됩니다. 자, 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교장이 교복 판매점 지정행위도, 그쵸?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돈 받고 이 판매점을 바꿨어요. 교복 판매점을 바꿨다라고 했을 때 교장에게는 배임 수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이 교재 채택 업무도 돈을 받고 출판사, 다른 출판사의 출판 교재를 썼다면 이것도 배임 수재가 되는 거예요. 자, OX 판례 볼게요. 자, 이건 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현장 소직이 간부라는 사람이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임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돈 받았고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임 수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타인 사무처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광고권자 선정 관련해서
청탁받았다고 했을 때 이 광고권자 선정은 이 사람 본래 임무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직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배임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긴 받았지만 돈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임무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광고권자 선정과 사무총장은 전혀 별개라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돈 받았다 하더라도 배임수가 될 수 없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대학 편입학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자, 밑줄 그시고 여기 밑줄 그시고 자, 근데 여기 편입학 관련해서 돈 받았다는 얘기지?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응? 그 관련자가 따로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담당자가 아닌 자에게 준 것은 그 자가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배임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연구부장이 편입학 관련해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편입학 관련해서 하는 것은 교장에게 있지. 나는 편입학 과정과 관련해서 난 권한이 없어 전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돈 받았다 할지라도 배임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다른 대학교 교수죠? 그렇죠? 다른 대학교 교수 그리고 타 대학원생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피고인 자신의 업무가 아니고 자신의 업무 임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돈 받고 학위를 취득하게 해서 뭐 등등을 등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배임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배임수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정한 청탁 가볼게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상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면 됩니다. 명시적, 묵시적이란 말도 나와요. 묵시적도 된다. 구체적,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 그랬어요. 체크하시고. 판례 있습니다. 막연히 편의를 봐달라. 최대한 선체를 바란다. 이것은 뭐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배임 수재가 되지 않아요.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자, 1번, 2번 읽어보시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임무위배 행위를 한다든지 그치? 그 다음 손해를 가한다. 이건 요건이 아니잖아. 그쵸? 왜 법조문에 없잖아. 법조문에 아무리 읽어봐도 법조문에 없어요. 그래서 요 점은 배임죄하고 다른 거예요. 배임죄하고 다르다. 자, 법조문 읽었죠? 부정한 청탁이 들어와야 됩니다.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게재되지 않은 이상 구성요건 요소가 탈락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탈락되는 것이므로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거죠. 됐고, 자,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에 이뤄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쵸? 일 필요 없고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정도이면 된다. 까지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명시적이다 하면 틀려요. 명시적, 묵시적, 불문이다. 이 뜻이에요. 꺽쇠 1번, 꺽쇠 2번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부정한 청탁이 되는 판례 볼까요? 특정인을 어떤 직위의 우선 추천 동그라미. 그 다음 우선 추천이죠? 동그라미. 대학 교수가 특정 출판사 교재 채택입니다. 그쵸? 그 다음 특정 학원 소속 강사만을 채용해라. 특정 회사에서 출판되는 교재죠? 그런 것들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량진에 있는 학원 강사들 있지? 전부 다 결탁했습니다. 결탁. 그 뭐죠? 책 주는 것도 있죠. 책. 거기 학원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수입이 동영상하고 교재 판매잖아요. 교재 판매. 근데 교재를 다 줘야 돼. 그게 조건입니다. 그게 조건이 안 되면 채택을 안 해주죠. 안 해준다. 저는 책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사 질도 천차만별이잖아요. 천차만별인데 강의를 못해도 교재를 주면 유명 학원에 갈 수 있고 막 그리고 중간에 업자들도 많이 끼어 있어요. 그 업자들도 보통 출판사 사장들이 많이 끼어 있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길을 터주기도 하는데 책을 안 주면 자 볼게요. 자 5번을 가볼게요. 자 취재기자를 본사에 송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묵인 사례죄로
돈을 받은 것, 이것도 배임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여기 본고에 서로 송고하지 말아달라. 이게 바로 뭡니까? 부정한 청탁인 거죠? 묵시적입니다. 묵시적. 묵인해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부정한 청탁이라는 거예요. 위장대출을 묵인 선처해달라. 업무 추진비 명목도 마찬가지고, 부킹 대행업체 청탁에 따라서 회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주말 부킹권을 부킹 대행업체에 판매하였고 그 대금 받았다고 했을 때 이것도 배임 수지로 받습니다. 다음에 대폭 감옥에 달라. 자, 회수 불능이 예상되는 회사들 앞으로 거액의 대출을 원활하게 해달라. 키워드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타인 사무처리자가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KOC 위원으로 선임을 해달라. 다 돈 들어가죠? 돈 들어가야 돼요. 돈 들어가지 않으면 안 줘요. 공사 시공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묵인해달라. 위약을 많이 사 먹도록 해달라. 병원 같은 경우도 제약회사 직원들이 많이 찾아오죠. 엄청나요. 여기도 리베이트가 엄청납니다. 15번 가보시면 자,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때문에 그쵸? 이렇게 요거는 검은색 하세요. 뒤에 비교되는 판례가 나올 텐데 체크하시고 검은색으로 밑줄 쫙 그어보세요.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명절 선물, 그 다음에 골프 접대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교적 의뢰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배임 수재로 처리했습니다. 보험금 빨리 타게 해달라. 다음 묵인해달라. 뭐 조합의 입장을 배려해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이 원만하게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그쵸? 조속히 타결하면서 돈 건네받았죠?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달라. 돈 줬죠? 다음 자, 피인수회사 매각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라고 해서 거액의 돈을 받았지? 부정한 청탁으로 봐서 배임 수재로 처리했습니다.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단순히 이 계약관계 유지를 시켜서 권리를 확보해 달라는 명목이 나와 있지. 단순한 유지입니다. 그렇죠? 범위 내에 최대한의 선처 이것만 갖고서는 안 돼요. 여기도 범위 내죠. 최대한 선처죠. 그다음 환심을 사두기려고 했다면 이것도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자, 합병에 필요한 주식 가치를 높이 평가해 달라고 봤어요. 높이 평가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한 언급을 그쵸? 높이 평가해 달라는 이 언급 자체가 부정 청탁을 안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아직 출제가 안 되었는데 다시 한번 눈도장 찍으세요. 이것만 갖고선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자, 이거 아까 해서 왜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었지? 여기죠. 15번이죠. 지속적으로 납품해둘 수 있다는 말도 여기도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이 빨간 줄이 아니고 검은 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납품해줄 수 있다는 말이 여기도 나오니까. 근데 여기는 명절 선물을 받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 의뢰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배임 수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크하세요. 6번을 체크하시면 자, 지속적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그 돈을 어디다 써서 연구비 명목에 돈을 썼다고 한다면 배임수가 안 돼요. 됐어요?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7, 8번을 묶어보세요. 묶어보시고 자, 운영자가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을 양도했어요.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세요. 응? 양도하면서 그치? 양도하면서 양도했으니까 나는 이제 돈을 받아서 팔았으니까 좋긴 좋은데 그 다음부터 내가 무직이잖아. 무직이니까 당신 회사에 임원으로 선임해 줄라라는 대가. 그러니까 양도할 때 그 양도 대금이 이게 포함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학원도 있잖아요. 학원. 자, 학원, 조그만 학원이 있고 큰 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큰 학원이 조그만 학원을 인수를 합니다. 그쵸? 인수할 때 조그만 학원의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학원을 팔면 자기는 무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팔게 대신 조건이 뭐냐면 내가 무직이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당신 학원에 직원으로 채용해달라. 부원장급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양도할 때 그 양도가액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랬을 때 이걸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8번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된 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니다.